네, 화면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하나로 수업 연구회를 통해서 처음 교직 초기 단계부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따라가고 어쩌다가 이렇게 끌려서 가다 보니 제 삶도 많이 바뀌고 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사람이 점점 변해간다는 것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광주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라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제목만 보면 되게 굉장히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어떤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구축하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커다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축한 건 아니고 저희 하수회에서도 늘 해왔던 많은 하수회에 어제부터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어떻게 꾸며볼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터별, 그다음에 폐별 그러한 내용들일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 전국에 있는 요즘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하고 계셔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실 그러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도 12회 하수회 워크숍인데요. 제가 처음 하수회 워크숍을 참석하게 된 게 3회 워크숍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광주에서 4시 아침 새벽 4시 40분 첫 차를 타고서 서울대학교를 혼자 올라갔거든요. 혼자 올라가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찾아갔던 거거든요. 어떤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듯이 첫 학교에서 남녀 혼성학급을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이 외계에서 온 것 같은 이 여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서 그 고민을 함께 좀 나누고 어디다가 하소연하고 어디서 배워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간 곳이 바로 하수회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시골 같은 지방에서 올라온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희창 교수님은 네가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잘못된 수업이 아니다. 체계가 짜여지고 폐별 활동이 되고 터별이 이렇게 갖춰진 수업만이 다가 아니라 교사의 마음과 진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을 할 때 아이들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던 워크숍에 제가 이렇게 이제 발표자로 서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고 감개가 무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길지는 않은 발표를 하겠지만 많은 선생님들 같이 봐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아까 제 소개는 드렸고요. 현재 이제 하수의 5기로 광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순서는 이렇게 4개 챕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 학교에 관한 센터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요즘에 공간혁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간혁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각 지자체별, 그다음에 시도별 공간혁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독서공간, 신체활동 공간 등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간이 교육을 만든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하지만 그냥 그 공간만 주어진다고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 안에 어떠한 것들로 채우고 교사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수업하면서 지내는 공간인 체육관이나 강당, 운동장 공간을 어떻게 하면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로 운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러한 것에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하면서 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간혁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공간혁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몇 시간짜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흑백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제 식민지 시대 학교인가?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학교들은 어떨까 한번 보세요. 굉장히 현대식 컬러로 바뀌긴 했는데 무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훈련인지 체육 수업인지 이렇게 목도를 휘두르는 학생들의 모습만 없을 뿐이지 참 비슷해 보이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막 변해왔잖아요. 변해왔는데 이상하게 많이 변하지 않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학교라는 공간과 군대라는 공간이죠. 외형상으로 군대에 막사라고 하는 이렇게 건물이 있죠. 붉은색 벽돌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 학교도 붉은색 벽돌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 앞에 연병장이 있고 학교 건물 앞에 운동장이 있고 이런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의 그 학교라는 딱딱한 공간을 좀 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고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들어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서 공간 혁신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매년 여러 시도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만 바뀌면 안 되겠죠.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과 전국에 있는 많은 책 선생님들이 감당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의 이제 리터러시 센터는 많은 시설과 예산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운동 소양을 기르는 최적의 공간인 체육관을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로 바꾸고 운동 소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처음 시작은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라는 이야기는 최희창 선생님의 에세이와 최희창 교수님의 강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배웠고 그러한 공간이 우리 학교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첫 시작점에서 시작을 하였고요. 저희는 이제 흔히 스포츠 문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며 만들어낸 삶이 담겨 있어야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삶이 담겨진 체육을 가르치면서 운동 기능이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전국의 많은 곳에서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을 잘 하지 못하거나 좀 소외된 학생들은 체육을 그러면은 접하면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을 잘하는 학생도 못하는 학생도 좋아하는 학생도 싫어하는 학생도 모두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진 공간이 바로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츠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부터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어제부터 많은 최희창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그러고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실 테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리터러시의 정의는 운동을 잘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자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자질. 체지덕이죠. 체지덕. 그래서 이것들을 운동 소양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운동을 잘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 또는 자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소양을 기르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 지금 GSA는 저희 학교의 영문 스페셜 약자입니다. 광주 사이언스 아카데미이고요. GSA SLC라고 부릅니다. 학교에서는 저희 학생들도 SLC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를 줄임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 구축을 위해 크게 이제 먼저 환경 구축을 좀 했고요. 환경 구축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운영을 저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적인 구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운동 소양, 스포츠 리터러시는 저와 수업하는 학생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체육관의 외벽에 지금처럼 SLC,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 딱 하고 붙여놓진 않았지만 학생들과는 SLC라고 불렀거든요.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불렀지만 학교 외벽에 이름표를 이렇게 붙이려면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의 설득이 필요했고 당연히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바로 허락은 해주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좀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기본적인 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체육교사는 저 혼자 있습니다. 1, 2, 3학년 전체 주당 1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보다는 학교 자체 영재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자들에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작전을 생각하다가 최고 좋은 방법은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존 분에도 그렇게 살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수업을 열심히 하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티를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활동은 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업은 이러한 이유에서 운동 소양이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체육관보다는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인 체육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지나갈 때 또는 급식실에서 식사할 때 엄청 자주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체육관에 명패를 붙인다. 붙여야 될 시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할 때 제안서를 써갖고 교장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체육관 이름에 대해서 제안서를 드리고 필요하다는 학생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운동 소양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것의 중요성을 많이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외벽에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라고 저희 정문 앞에 도로가에서 보이게끔 크게 붙여주셨고요. 체육관 창문에 테이핑 작업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광주 사이언스 아카데미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라고 조금 꾸며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좀 했고요.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에 제가 이제 센터로 만들면서 제일
생각했던 부분 하나는 바로 LG였어요. 스포츠 LG.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를 이제 막 공사를 해서 만드는 리모델링은 아니지만 체육관의 의미를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 공사의 자재는 스포츠 LG로 만들어지는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앤 갤러리라고 불리는 LG는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에서 학생들이 운동 소양을 향유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책이 필요했고 전시할 수 있는 게시판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지 못했고 그냥 유후 게시판을 갖다가 사용한다든지 화이트보드를 놓고서 많이 전시를 하고 그랬던 공간을 좀 더 예산을 들여서 좀 더 의미 있고 예쁘게 이렇게 해서 사진도 게시하고 책도 비치하고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학생들이 훨씬 더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전관하고 후관으로 넘어가는 공간에 햇빛이 잘 드는 아주 깔끔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거기에 이렇게 이젤을 이용해서 스포츠맨십 사진전도 운영을 하고 해봤습니다.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다양한 스포츠맨십과 관련된 사진들을 실어놓고 그 밑에 그 사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도 다 써놨거든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 보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그걸 글로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그리죠. 이런 식으로. 스포츠맨십 사진전 후에 캐리커처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배구 수업 후에 이렇게 글도 씁니다. 시화를 한 거거든요. 저는 아프다고만 쓴지 알았어요. 처음에. 공이 매섭게 날아와 내 팔을 후려친다. 채찍에 맞은 듯 빨갛게 달아오른다. 빨갛게 달아오른 금속이 부딪히는 이렇게 계속 아프다고만 썼거든요. 그땐 몰랐다. 멍이 사라지고 나면 더욱 단단해져 있음을. 인내와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의 쾌감, 인내 이런 것들을 시화로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고 학생들과 이러한 글로 소통하는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보기터를 구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 전임지 학교라든지 예전 학교에서는 보기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동장에서도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작은 노트북 화면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붙어서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이럴 때도 너무 행복한 수업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큰 TV를 조금 체육관 SLC 안에 도입을 했고 이 보기터를 통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유튜브 검색이 가능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학생들이 스스로도 와서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위한 이러한 발표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기터, 보는 스포츠터를 구성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체육관 한쪽 벽면을 또는 읽기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장을 튼튼한 공에 맞아도 깨지지 않을 튼튼한 나무로 된 책장을 만들어 놓고 스포츠와 관련된 에세이 또는 자서전, 그다음에 읽기 자료, 만화 등을 도서관 사선생님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비치를 해 두었어요. 이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인기 있는 것은 만화책이에요. 만화책. 슬램덩크 전편, 하이큐, 다이아몬드 에이스 등등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등등과 관련된 만화책 전편을 가져다 놨는데 지금 이 만화책들이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전체 학생 기숙형 학교거든요. 1, 2, 3학년 전체 284명인데 전체 기숙형 학교인데 기숙사를 한번 제가 점검 삼아 싹 돌면은 만화책이 또 다 채워집니다. 여기. 기숙사에 많이들 가져가서 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가져간 거죠. 수업 때도 읽지만 이 일기터는 수업 외적인 시간에 점심시간에 와서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이 일기터 앞에는 여기 의자들이 이렇게 관중석처럼 되어 있거든요. 앉아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책을 보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일기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도 체육 일원 그 클로버 음성으로 들렸잖아요. 어제도 많은 선생님들이 하수의 선생님들이 실천하고 계신 명언으로 배우는 스포츠 체육 일원 코너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최희찬 교수님의 그 한장 글쓰기라는 책에 작년에 출간된 한장 글쓰기라는 책에 보면은 하기의 말들이라는 에세이 그 챕터가 있습니다. 하기의 말들, 체육 일원을 의미하는 하기의 말들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선생님 교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써 놓은 글인데요. 이 글을 주제로 하기의 말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문학 주간에 왜 중요하고 학생들이 좀 봤으면 그다음에 이러한 코너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저희 학교 인문학 주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1시간짜리 강연을 먼저 했습니다. 선행 작업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히 이 체육 일원의 의미를 알고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2주 또는 4주에 한 번씩 체육관에 게시물을 교체하면서 그리고 수업 때마다 새로운 체육 일원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읽고 또 읽도록 하였습니다. 성찰일기를 통해서 체육 일원의 의미를 되새긴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체육 일원을 통해서 내게 위기를 벗어날 길을 열어준 문장이 바로 요기베라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였다. 어릴 때부터 운동에 관심이 없던 내가 스포츠 스타의 말을 통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배웠다니 모순적이지만 이는 그만큼 명언 자체가 인생의 어느 곳에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2번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교훈을 주었다. 이해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담는 말. 이것이 진정한 학위의 말은 아닐까? 맞죠? 네, 저도 너무 공감했거든요. 이 학생이 쓴 말에. 누구나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명언은. 하지만 그 사람이 인생의 역경,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공감하는 것은 다 제각각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학생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체육 일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고백하는 이 글이 너무 저한테도 와닿아서 선생님들에게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문학 코너도 이런 코너, 이런 체육 이런 코너 옆에다가 이렇게 4개 면으로 구성을 해 두었어요. 여기에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몰랐던 것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인문적 내용들을 신문의 사설 또는 다양한 책의 내용,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이 뒤편에서 이야기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코너들을 운영을 하는 스포츠 봉사단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스포츠 봉사단이라고 해서 스포크라테스인데요. 이 스포크라테스 학생들이 스스로 우리 재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조금 권유하거나 건의하는 대자보 같은 그러한 글들, 에세이들을 실어 놓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스포츠 인문학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적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그다음에 배려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려가 점수화되어서 학생의 전투력처럼 툭툭툭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눈에 노출시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수막을 이용한 교육 코너예요. 전국에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이 체육관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런 하이큐의 명언도 실어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문구들을 현수막으로 게시해서 저희 학교의 체육 SLC 내에 한 7 이런 현수막이 한 7개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수회에서 사덕사치죠. 예. 인의예지, 그다음에 사치, 미운말씨, 어둠표정 이렇게 4개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수업 중에 활용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융합 교육 코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다른 학교도 뭐 그러면 좋겠지만 그 이제 이과 계열 이공계열 학교이기도 하고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흥미가 있고 스포츠와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연년생 딸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관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것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스포츠 과학으로 한계를 극복하다. 근데 보는 순간 우리 학교 SLC 내에도 저런 것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자료를 좀 모으고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을 품은 스포츠 코너와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수학을 품은 스포츠 코너 이렇게 2가지 챕터로 나눠서 좀 운영을 하였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뭐 투수의 공을 치기 위한 반응 속도, 타자들이 알면서도 직구가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못 치는지 이 반응 속도와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뭐 경기수, 리그전, 경기수 계산하는 공식이라든지 농구 슈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투사 각도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게시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보고 친숙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제 하드웨어적인 환경이 구축이 되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일단 저희 학교는 저 혼자 체육관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직 부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학교 애들이 있는 뭐 문화예술부장, 문화예술체육부장 또는 뭐 이런 체육보건부장 뭐 이런 체육부가 없죠. 저는 이제 교무부라든지 연구부 등등 뭐 인문사회부장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부서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어떤 부서를 하든지 체육과 업무는 겸직으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체육과 일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늘 조금 업무의 양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부에서 체육과를 보직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할 수 없다면 즐겨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데 나 혼자서 할 수 없으면 학생들과 같이 해야죠. 고등학교의 장점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학교는 얘들을 데리고서 중학생만 돼도 괜찮잖아요. 고학년만 돼도 예. 학생들이 말이 잘 통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좀 설득을 하고 말을 하면 학생들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공간이니 책임감 있게 그다음에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고 하면은 잘 운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그 인문학 코너 및 체육 일원, 뭐 융합교육 코너 같은 것들은 일단 자료 취합은 제가 어느 정도는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게시하고 싶다는 자료들도 있으면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출력해서 붙이고 관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맡겼었고요. 대신 이제 혜택은 봉사와 리더십의 내용으로 생기부 세특을 좀 풍성하게 작성해주고 봉사 시간도 좀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단 스포크라테스의 의미는 어제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제 소크라테스처럼 그냥 단순히 운동만 즐기고 학위 활동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스포크라테스라고 해서요. 봉사단 학생들의 추천 내용인 그다음 에세이도 그중에 글을 잘 쓰는 친구들의 에세이도 게시물로 게시해 주었고요. 이 학생들에게 글쓰기도 꾸준히 받고 책도 사실은 이 학생들과 독서 나눔도 같이 하고 싶었는데 제 핑계지요, 제 핑계. 독서 나눔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독서 나눔은 그 이제 선생님들과 좀 하고 있었고요. 이 다음 챕터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SLC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였어요. 어떤 프로그램도 수업에 앞설 수는 없다라고 제가 했는데요. 수업이 밑바탕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리터러시 센터를 갖고 놓고 전시를 해놓아도 공간 리모델링밖에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전시되어 되는 LG의 모든 것들이 학생들은 자기의 작품이고 친구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감을 하고 더 보고 즐기고 향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만 해놓는다고 그거를 엄청나게 공감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를 배우고 종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통한 운동 소양을 배울 수 있는 축구를 통해서 축구의 드리블, 패스, 슛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도 배우지만 축구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고민하고 계획했을 때 진정한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를 학생들과 같이 꾸며 나가고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도 그 내면을 많이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제 경기도 서울권에 계신 하나로 수업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독일시서라는 독서 모임을 하셨지만 광주에서도 꾸준하게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이렇게 독서 나눔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장 글쓰기를 통해서 서평도 나누고 그러한 독일시설을 운영하던 2년에서 이전 최진기 장학사님이 설명하셨던 책쓰기 공조로도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일부러 책을 홍보를 한 번 더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저희 학교에서 운영한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 구축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저도 아직 실천하지 못하였지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숙제들을 몇 가지 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는 광주에 있는 여기 터미널 옆에 있는 기아 스포츠 문화센터, 기아 자동차에서 회사에서 만든 스포츠 문화센터예요. 우리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포츠 문화센터죠. 하지만 방문해 보면은 다양한 종목들의 레슨 시간, 가격에 대한 상담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화 소양은 어디에서 배우는지 모르는데 문화라는 타이틀은 늘 항상 붙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몇 년 전이죠. 네, 배드민턴을 좀 이렇게 좋아했었고 좀 야간 동호회에 나가서 운동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 클럽을 처음 가입하여서 방문하게 되면 선생님들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루틴을 겪게 되죠? 2시간 동안 라켓을 잡고 열심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2시간 동안 라켓을 잡고 그 뒤에 앉아서 총무님하고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마추어 동호회에서조차 그 운동 기량 자체가 가비되는 이렇게 세상이잖아요. 보면은 한 게임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운동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더 인정해주고
그런 것 같은 씁쓸함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올바른 운동 소양을 배우고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교육받은 이 학생들이 미래에 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이 같은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다음에 운동 초기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동기를 가지고서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고 돌아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족이 길었는데요. 그 단위 학교에서 한 명의 교사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리터러시 센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지역 사회 또는 학교 간 연계해서 그 단위 학교의 교사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스포츠 리터러시 그 학교 간 교류전 같은 것도 스포츠 리터러시 교류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작은 방법부터 찾아간다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간다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게 될 거고 지자체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아 스포츠 문화 센터가 아닌 기아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가 세워지는 날이 올 거라고 좀 희망을 해봅니다. 네. 공간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그 속의 내용과 속이 꽉 찬 스포츠 LG로 리모델링하는 스포츠 리터러시 센터를 꿈꿔보면서 전국에 있는 체육 선생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끝으로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야기해준 성찰글 몇 편을 보면서 저희가 때로는 지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체육교사들도 열정페이로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스포츠 클럽이 도입되는 2012년부터 정말 엄청난 열정페이를 강요받았고 좋아서 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지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잘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아이들의 글로 한번 공감을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선생님, 저도 이제 그 수업의 첫 시간에 이제 주로 초코바, 조정현 선생님이 잘 쓰는 방법이죠. 초코바 자유시간을 나눠주고는 자유시간을 주진 않는데요. 수업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여기서 좀 찾고 싶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김지광 학생이라고 성찰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했던 체육시간은 선생님이 한 10분 후에 와서 대충 잔소리하다가 자유시간을 주는 시간이었다. 그게 싫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았다. 그야 그 시간에 공부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 보았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수업을 하고 같이 너무 충격이잖아요.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내 수업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아이들은 알거든요. 이 선생님이 준비를 한 수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거창한 수업을 한 것 같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다 그냥 가지고 와서 해요. 막 어리버리 되거든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학생은 그 체육 수업을 너무 이제 좋다고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배구 수업을 하고 나서 적은 거예요. 팀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놓친 공을 옆에 팀원이 커버해주고 득점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협력하면서 스포츠가 가진 힘에 대해서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글쓰기예요. 요거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학생은 체육을 잘 못했던 학생입니다. 수행평가 중 거의 절반 정도가 성찰 글쓰기인 것이 조금 의아했다. 한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엔
그 의미를 알 것 같다고 해요. 성찰 글쓰기 하면서 배구 수업에서 어떤 것이 아쉽고 어떻게 다른 친구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찰 글쓰기 아주 마음에 든다.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체육의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만 즐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의 체육 수업은 뭔가 달랐다. 신체 능력을 평가하는 비중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요소보다 적다는 것이 파격적이었다. 물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배구 연습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배구를 배우면서 성찰하는 글을 쓰고 배구 경기 감상문을 쓰면서 진정한 체육은 몸과 마음 둘 다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부에 치여 살며 잠깐 시간은 체육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사용하여 깊게 이입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표현했어요. 글쓰기를 많은 선생님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확인해주고 피드백주고 함께 나누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좀 지칠 때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글을 보고 하면은 또다시 막 힘이 나요. 교사가 피곤한 만큼 우리는 꼭 필요한 피곤함을 좀 나누는 그러한 교사가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